찬성 220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 2019년 12월 10일 국회에서 민식이법이 통과됐습니다. 민식이법의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을 설치하고 과속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라, 의무화해라. 이게 도로교통법의 개정이고요.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서 어린이를 죽게 했을 때는 3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형, 어린이를 다치게 했을 때는 1년에서 15년까지 징역형 아니면 징역형이냐 또는 벌금 500만 원에 3천만 원까지 하는 겁니다. 민식이법과 관련돼서 오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언론에서 민식이법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게 보도하는 것도 있고요.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조건 3년 이상 무기징역이 있다? 그건 X입니다. 운전자가 잘못했을 때. 운전자가 잘못 하나도 없으면 그럼 처벌 안 합니다. 운전자의 잘못이 전혀 없는, 그래서 어린이가 사망하더라도 무혐의나 무죄가 나오면 그럼 처벌 안 받죠. 다만 운전자의 잘못이 있을 때, 운전자의 잘못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사망하거나 다치면 처벌받습니다. 민식이법은 모든 교통사고, 사망사고일 때 다 무겁게 처벌하는 게 아니고 12대 중과실일 때만 무겁게 처벌받는 것이다. 그것도 X. 12대 중과실에 관계없이 운전자에게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그때는 모두 다 민식이법이 적용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죽거나 다쳤을 때. 제가 계속 그러죠.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을 때. 아무리 교통사고를 하더라도 내 잘못이 전혀 없을 때는 그때는 처벌 안 받는 거예요. 운전자의 잘못이 100% 잘못 있는 경우도 있고요. 70% 잘못 있는 경우도 있고요. 30% 잘못 있는 경우도 있고요. 피해자가 80 잘못하고 내가 20 잘못했다. 그렇더라도 잘못이 있으니까 처벌받습니다. 아닙니다. 그거 틀립니다. X입니다. 시속 20km로 가더라도 그러더라도 운전자가 잠깐 실수해서 어린이를 사망케 했으면 그때는 3년 이상이에요. 30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30이 넘으면은 제한속도 30km 했는데 한 35, 40 가서 무조건 처벌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30을 초과하더라도 처벌 안 받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왕복 4차로 도로에요. 초등학교 옆에 자동차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육교가 있었어요. 육교 밑을 자동차 지나가는데 육교에서 어린이들 놀다가 난간에서 놀다가 잘못해갖고 애가 뚝 떨어졌어요. 그때 애가 떨어지면 차가 툭 치면은 29였으면 제한속 30을 지켰으면은 사고 안 났을 거다, 사망 안 했을 거다, 이걸 증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증명되겠습니까? 따라 속도하고는 무관해요. 결국은 뭐냐? 30km 밑으로 가더라도 운전자의 잘못이 있으면은 민식이법 적용되는 거고요. 30km를 살짝 넘었다 하더라도 운전자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백대형인 사고면은 그때는 처벌 안 받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민식이법은 특가법 5조의 13인데요. 5조의 13. 자동차나 오토바이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사망에 따른 12조 사망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조심하라라고 돼 있어요. 12조 사망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될 의무를 위반해서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했을 때는, 사망케 했을 때는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다치게 했을 때는 1년에서 15년의 징역형 또는 벌금 500만 원에 3천만 원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민식이법이에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12조 제1항의 조치, 12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라. 12조 제1항의 조치가 별게 없습니다. 시장, 군수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스쿨존을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제한속도를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넓은 길은 안 해요. 또
12조 1항은 딱 그거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30을 돼서 30을 지키라는 겁니다. 과속하지 말고 30 정도로 가야 애들이 갑자기 나오더라도 바로 멈출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식의 30km는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좀 가이드라인 그 정도. 그보다 더 천천히 가면 너무 느리게 가니까 30을 넘지 말아라 라는 권장사항. 그런 의미입니다. 30만 지켰으면 괜찮다? 절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다른 데는 달라요. 다른 데는 어른들이 알아서 가는데요. 어린이들은 아직 어리니까 갑자기 툭툭툭 튀어나온다는 거죠. 초등학생들 막 놀다가 그냥 막 놀다가 막 교문 밖으로 뛰어나오잖아요. 그리고 학교 옆에 인도에서 놀다가 저쪽에 친구가 있으면 친구한테 같이 가자 하면서 막 무단횡단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라.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평소에 운전할 때보다 더 조심하라는 겁니다. 더 조심.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못해갖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에 정해져 있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3조 1항이 다른 게 아니에요. 교통사고 내서 사람 다치게 하거나 죽게 했을 때입니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268조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법 268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했을 때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겁니다.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은 졸면서 운전한다든가 또는 스마트폰 보면서 앞을 안 보고 운전한다든가 이게 중대한 과실이죠. 또는 신호가 빨간불인데 그냥 간다든가 중앙선을 넘어서 불법 유턴한다든가 술 먹고 운전한다든가 이런 것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12대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12대 예외 사유 중에 거의 대부분이 중대한 과실이에요. 중대한 과실은 아예 중대한 과실 했으니까 무겁게 처벌받아야지. 그건 좋은데 그 앞에 업무상 과실. 업무상 과실이 뭘까요?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에요. 택시 운전, 버스 운전, 트럭 운전이 아니더라도 자가용도 운전 업무입니다. 모든 운전자는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예요. 저는 직업이 운전 아닌데요. 아니,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하는 그 자체가 자전거 운전하는 것도 운전 업무입니다. 그냥 걸어가다 사람이 부딪혀서 누굴 다치게 했다. 그것은 과실치상이에요. 과실. 또 내가 가다가 잘못해서 남의 무슨 그 비싼 걸 부딪히고 떨어뜨려서 깨뜨렸다. 그건 과실손괴예요. 과실손괴는 처벌 대상이 없고요.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민사 문제예요. 과실상해는 처벌이 약해요. 그런데 자동차 운전할 때는 조심했어야 된다. 위험하지 않느냐. 그래서 자동차 운전 그 자체가 업무고 운전하면서 사고 내지 않도록 조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으면은 그게 안전운전 불행이에요. 그게 업무상 과실이에요. 그래서 운전할 때 조심하라 그랬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애들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아직 어린애들이 천방지축이니까 더 조심해라. 이게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그러면 평소보다 더 조심하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조심해야 될까요? 그거는 끝이 없습니다. 어디까지가 그러니까 운전자가 도대체 어디까지 조심해야 될지 그거는요 진짜 이 정도까지 하면 됐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30을 지키면서 안전운전하면 괜찮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이거 아니에요. 안전운전이 끝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는 안전운전인데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 100명을 모아놓고 그중에 99명이 이 정도면 안전했어. 저건 어린이가 잘못이야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판사가 아닌데요. 어린이 안전에 유의해서 운전했어야 되는데요. 그러지 못했는데요. 그러면서 어린이 사망했습니다. 유죄. 그럼 끝이에요. 일반 운전자들이 생각하는 거하고요. 경찰, 검찰, 법원이 생각하는 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에 유의해서 더 조심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때 피할 수 있을까요? 만일 이런 사건에서 어린이가 사망했다면 다치거나 사망했으면 일단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끝까지 가갖고 검찰에서 혐의 없음이 될지 아니면 법원에서 무죄 될지 그건 나중 문제예요. 첫 번째 영상 보시겠습니다. 왼쪽에 초등학교가 있고요. 오른쪽에서 애들이 툭툭 튀어나왔어요. 피할 수 있습니까? 자동차 속도 시속 21.6이었어요. 도로교통공단에서 분석했습니다. 만약에 저 어린이 사망했다 그러면
무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차가 천천히 가고 있었어요. 시속 14 내지 16으로 나왔습니다. 역시 도로교통공단에서 분석했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는 차 거기 사이에서 애들이 장난하다 확 밀었어요. 피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어린이가 사망했다 그러면 무혐의나 무죄 나온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했을 때 경찰관이 이걸 어떻게 피하지?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자동차를 가해 차량을 합니다. 가해자를 합니다. 이건 어린이가 100%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그 가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유족들이 막 억울하다 하겠죠.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원망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은 일단 검사한테 넘기는 겁니다. 자동차가 잘못했다라고 해서 검사가 무혐의 할 수도 있고요. 아니야. 이거 사람이 사망했는데 재판받아. 법원에 넘길 수도 있고요. 법원에서 유죄가 될 수도 있고 무죄가 될 수도 있고 끝까지 가봐야 돼요. 판사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애들이 많이 놀고 있잖아요. 저렇게 차들이 서 있는데 그 사이에서 애들이 놀다 갑자기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 그런 데서는 더 조심했어야지요 라고 하면 유죄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현실적인 사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차가 아무런 등도 켜지 않고 서 있었고요. 왼쪽에 비상등 켜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펜스가 있었어요. 그 초등학교 옆에 무단횡단 방지용 펜스가 있었는데 펜스 옆에 차가 있고 차 뒤에서 툭 튀어나오면 저 피할 수 있겠습니까? 다행히 무릎 타박상으로 2주밖에 안 났지만 만약에 저 어린이가 사망했다 그러면 무죄 나올까요? 절대 무죄 안 나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옆에 태권도 학원이 있고 그리고 태권도 학원 차가 있고 비상등까지 켜고 있고 그럼 거기서 어린이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더 조심해서 갔었어야지. 왜 펜스가 있다는 것만 생각하고 어린이가 안 나온다고 생각한 건 잘못이죠. 어린이 안전에 유의했어야 되죠 라면서 유죄 확실합니다. 어떻게 확신하냐고요? 제가 여태까지 6천 건 손해배상 소송을 해봤잖아요. 그중에 사망사고 1,000몇백 건을 해봤잖아요. 절대 무죄 안 나와요. 만약에 저런 사고에서 불박전 운전자가 선생님이었으면 또는 공무원이었으면 끝나는 겁니다. 민식이법에 의해서. 사망사고는 벌금형이 없어요. 무조건 3년 이상이에요. 3년에서 깎아줄 수는 있죠. 피해자가 실이 크네요. 또 형사합의 됐네요. 그랬을 때 깎아주면 1년 반입니다. 징역 1년 반 실형이냐 아니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냐 끝이에요. 벌금형이 있으면 공무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집행유예 받으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다시 2년이 지날 때까지는 공무원을 할 수가 없어요. 공무원, 교사, 군인, 경찰 또는 공무원과 똑같이 집행유예 되면 직장 그만둬야 되는 그런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전부 다 끝이에요. 거기서 이제 완전히 끝입니다. 그리고 그런 직장에 들어가고 싶었던 공무원이 되고 싶었던 그런 젊은이들은 꿈을 접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벌금형이 있고 없고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사망사고는 무조건 3년 이상 또는 무기까지. 부상사고는 징역 1년에서 15년 또는 벌금 500만에서 3천만 원. 이게 민식이법인데요. 그런데 이 법이 윤창호법과 거의 똑같습니다. 윤창호법 술에만 취돼갖고 그래서 운전하다가 사람 죽게 했을 때 3년 이상 무기, 다치게 했을 때 1년에서 15년 또는 1,000만에서 3천만 원. 거의 똑같아요.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안 하면 아무 문제 없죠. 근데 민식이법은 내가 조심하더라도 저렇게 갑자기 툭툭 튀어나오면은 피하기 어렵죠. 어린이의 잘못이 더 크다 하더라도 사망하면 3년 이상. 12대 중과실이냐 아니냐, 30km 시켰느냐 아니냐 관계하지 않고 어린이 안전에 조심하지 못했을 때 그럴 때는 3년 이상이라는 겁니다. 사망하면. 다치면은 최소한 벌금 500만 원 이상.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초등학교 바로 앞에요. 앞에 노란 버스가 서 있긴 한데요. 비상등도 없고요. 빨간불 노란불도 없고요. 옆에 정지 스톱 이것도 없고요.
앞에 가는 차처럼 지나가는데 그 앞으로 갑자기 튀어나오면 거기 횡단보도도 아니고요. 저런 사고 정말 피하기 힘듭니다. 다행히 저 어린이는 크게 다치지 않고 멍만 들었답니다. 형사합의 별도로 했습니다. 벌금 50만 원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저런 사고가 앞으로는 최소한 벌금 500만 원 이상이라는 거예요. 좀 더 많이 다치면 1000만 원 그 이상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식이법은 사망사고일 때는 공무원이나 또는 공무원에 준하는 그러한 신분 요건이 필요한 그런 직장인들은 그만둬야 돼요. 그리고 사망은 아니고 다친 경우를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다치면 진단 1주든 2주든 기본이 벌금 500만 원이에요. 마지막에 보신 사건이 벌금 50만 원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최소한 500만 원. 그래서 제가 민식이법은 지금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보다 10배 이상 무겁다는 겁니다. 벌금은 10배지만 사망사고일 때 공무원, 교사 이분들은 10배가 아니라 어쩌면 20배, 30배 그 이상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민식이법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보호해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고를 하면 무겁게 처벌받는다. 조심해라. 그런 측면에서는 참 좋습니다.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데 처벌의 정도가 좀 과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처음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을 안 했어요. 괜히 그 얘기했다가 여기저기서 화살을 맞을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민식이법 하는데 한문철 너는 뭔데 네가 그런 얘기해? 그래서 저도 말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론에서 보도되는 게 정확치 않게 보도하는 게 있어서 그걸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하면서 제가 덧붙여서 이 형량의 형평성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건데요. 앞으로 여러분들 어린이 보호구역 안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저는 제 주변에 저희 직원들이나 제 가까운 친구들한테 어린이 보호구역 앞으로는 가지 마세요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 어린이가 나올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해서 조심해서 운전해야 된다. 그 조심이 과연 어디까지인지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모쪼록 민식이법을 통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은 대한민국 어린이들한테 안전한 곳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